저번 시간에 이제 파동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x, y, z의 이제 직교좌표계로 전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직교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r 세타 파이. 보이시죠? 이 r 세타 파이의 세 개의 그 뭐냐면은 새로운 좌표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좌표계를 뭐라고 불렀다? 이런 거를 극좌표계. 라고 불렀다. 기억나죠? 아니? 기억나죠? 그래서 이 극좌표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그래서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꾸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좌표 변환이라고 했었다. 자, 여기까지 기억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 이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바로 원자 핵, 그리고 이 녀석은 전자. 이 둘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이제 위치 에너지로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수분의 이 둘 사이의 거리,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전하량 곱 이런 식으로 이 두 녀석의 위치 에너지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수식 누가 제시한 수식입니까? 바로 쿨롱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수식이죠. 그래서 막 기초 물리학 배우면 뭐 굉장히 맨 처음에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런 수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 이때 이 수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잘 보니까 얘가 바로 세타 그리고 파이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세타는 뭐고 파이는 뭐였죠? 얘는 뭐고 얘는 뭐였죠? 위쪽으로? 위쪽으로? 뭐요? 시타가 뭐고 파이가 뭐였어요? 바로 극좌표계에서 얘는 위도, 그 다음에 파이는 경도.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이제 뭐냐면은 그 세타와 파이라고 했었는데, 이 위도와 경도를 한꺼번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위도와 경도가 정해지면 중심으로부터의 방향을 규정할 수 있죠. 방향, 거리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 뭐 x 예를 들면은 북극에서 뭐 몇 도, 이렇게 몇 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x축에서 몇 도. 이렇게 하면 이 방향이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 방향을 표현해 주는 게 위도하고 경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치 에너지를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유일한 변수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요 거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방향은 영향을 갖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놈의 전자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만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얘가 거리만 같다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위치 에너지가 어때요? 동일하게 나타날 거란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은 어디서? 하이드로제닉한 상황에서. 하이드로제닉이란 말의 뜻은? 하이드로제닉이란 말의 뜻은? 방금 이제 재성이가 수소골이라고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건 단순 번역이고, 하이드로제닉이란 말의 뜻은 제우 뭐죠? 어제 있었잖아요. 그렇지.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이라는 말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전자가 하나뿐인 상황에서는 이 전자하고 핵 사이의 위치 에너지가 거리로만 규정이 되고 얘가 어떤 방향에 있건 상관없이 나타난다를 우리가 어떻게 고전역학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이 하이드로제닉한 상황, 전자가 하나뿐인 상황에서는 이게 함수 전체에서도 이런 식으로다가 거리하고 방향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일 것 같다를 어떻게 수리적으로 표현하냐면 바로 인수분해. 그래서 좌표 변환을 통해서 파동함수의 변수를 극좌 표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변수가 여러 개면 이 변수 여러 개가 막 엮여가지고 이 녀석의 함수 표현이 될 수 있잖아. 함수 안에 막 R, 세타, 파이가 막 섞여서 나타날 수 있잖아. 어떤 걸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때 이 파동함수 안에 거리가 변수인 부분과 방향이 변수인 부분이 묘하게도 이렇게 완벽하게 괄호 쳐져서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간 한 10년 넘게 수학을 배워봐서 알겠지만 함수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편리해짐을 뜻합니까? 불편해짐을 뜻합니까? 어마어마한 편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동함수에 이런 편리성이 있다 라고 가정합니다. 가정합니다. 그럼 이 가정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못한다? 요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못하니까 가정이지. 가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풀려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미 있는 해를 구하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 변수와 방향 변수가 서로 독립적일 것 같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영향을 준 직관은 요거예요. 적어도 전자가 하나뿐이라면 뭐 할 거다? 거리하고 방향이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자. 해가지고 풀면 또 풀려요. 풀면 풀려요. 가정 안 하잖아? 안 풀려요. 그래서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많은 부분들은 인간이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저도 몰라요. 뭐 아는 게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다 가정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해보자. 되면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알고 있는 요소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동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거리 부분하고 방향 부분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표현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르냐면 혹은 이런 가정을 변수 분리라고 합니다. 변수 분리. 그래서 전체 함수에서 거리 변수와 방향 변수가 인수분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 이름을 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이름? 뭐 이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 이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럼 이름 뭐라고 하느냐? 바로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변수가 R로만 들어가 있는 이 R이라는 부분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 Radial Part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파트 대신에 뭐 책마다 뭐 펑션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책마다. 그래서 파트라는 말을 쓰는 책도 있고 펑션이라는 말을 쓰는 책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요 radial. 그래서 이 radial을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 우리말로 방사상. 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R 말고 이렇게 방향이 변수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 표현으로 angular part라고 하고요. 이 angular를 우리말로는 각 부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방사상 부분, 각 부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adial part, angular part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요 말이 여러 수십 번 나올 거야, 그렇죠? 여러 수십 번 나올 거야. 동영, 이 뭐라고? 얘 뭐라고? 라디얼. 얘는 뭐라고? 그렇죠. 동영 영어 잘하죠. 그래요. 동영 이 보면 이게 저기 굉장히 외국인스러워요. 저기 보면 뭐 리투아니아나 뭐 트란실베니아 뭐 그쪽 그 혈통 같아요. 영어 잘할 것 같아. 물론 거기도 영어가 본토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래 하여튼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 이제 원래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꼴이 어땠어요? 이런 꼴이었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부분 혹은 요 부분에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어? 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요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막 풀어 나갑니다. 막 오로로 풀어 나갑니다. 이걸 풀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 나가는 과정이 궁금하냐라고 한다면 교재 33페이지. 교재 33페이지 보시면 이걸 풀어 나가는 과정이 수리적으로 거기 살짝 정리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왼쪽 단락에 보시면 거기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꼴로부터 르장드리안을 도입을 해가지고는 변수 분리한 상태로 함수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수리 과정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시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했다 하면은 이제 드디어 이거 풀었어. 그러면 뭘 푼 거야? 바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풀게 된 거죠. 그럼 풀어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냐? 자, 내가 거기 칠판 지우는 동안 33페이지에 있는 그 왼쪽 단락 한번 쓱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누구야 이거? 시우. 시우. 어디 가지 말고 바로 킬 테니까 시우 어디 가지 말아요.